자, 이번 시간에는 149페이지.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 적분의 그 스킬을 이용을 해서 그 곡선이 이루어내는 길이를 구하는 걸 했어요. 기억나죠? 인테그랄 a분의 b의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 dx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길이를 구하는 걸 배웠는데,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그 이제 면적을 구해요. 근데 면적은 이미 여러분들이 했어. 왜냐면 인테그랄 a분의 b의 fx의 dx를 하면은 x축과 그 다음에 그 곡선이 만들어내는 그 곡선의 면적을 구하는 거 우리는 이미 배웠죠. 그래서 149페이지 정리 15.3을 제가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fx와 x축 혹은 직선 x 이꼬르 a, x 이꼬르 b로 둘러싸인 면적 s는, 여기서 면적은 영어로 area를 쓰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요 s자를 이제 구하는 걸 하는데, 자, 저기 풀어보면 x 이꼬르 a, x 이꼬르 b, 그리고 x축 fx dx로 구하면 바로 면적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실전에 한번 써보고 봅시다. 149페이지 예제 15.5도 배웠어요. 근데 이걸 할 때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 있죠. 면적을 구할 때 특이점을 잊어먹으면 문제는 풀었는데 얼토당토 않는 답이 나오더라라는 걸 가르쳐 드렸죠. 자, 여기 구간 0,4, 요 말은 x 이꼬르 0, 그 다음에 x 이꼬르 4와 그 다음에 쓰지 않는다. 자, 2차 독립변수 앞에 있는 게 양수야.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생길 거다. 그러면은 풀어보면 어딜 지나냐? 요 말은 과 2,0을 지나는 함수다. 0,0과 그 다음에 1, 2,0을 지나는 함수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근데 거기다가 하나, 둘, 여기 1, 2, 3, 4 그러면 요 동그라미 친 면적과 요 동그라미 친 면적을 구하라는 거죠. 지금 면적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냥 적분하면은 이 절대값이 안 나와요. 자, 계산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맨 처음에 요 값을 구할 때는 마이너스자를 담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요게 x축이지만 y 이꼬르 제로인 직선이죠. 얘는 y야. y는 뭐야? x 이꼬르 제로인 직선. 그러니까 2분해야 돼. 왜냐하면 x축보다 밑에 있는 건 마이너스 값을 달아주고 0에서 2까지, 2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이 동그라미와 이 동그라미 1번 면적과 2번 면적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냥 심플하게 구해봅시다. 구하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까지 구하면 거의 다 왔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내가 계산기를 쓰지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산수에서 틀려. 그죠? 8이에요. 확인해 보시죠. 근데 요거는 요 8은
1번 동그라미 플러스 2번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 그냥 적분을 한번 해볼까요? 그냥 내가 이 적분을 한번 해봤어. 0에서부터 4. 내가 그냥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죠.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를 내가 안 했어. 뭐라고 하면 자, 4라고 보면 자, 16, 24 값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얘는 8이 아닌 거죠? 자, 얘는 내가 면적을 구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은 내가 어떤 곱기에 3분의 1씩 하면은 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게 양수가 나오는데 얘보다 큰 값이 나오는데 얘는 2번 동그라미에서 1번 동그라미를 뺀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를 받았으면 내가 값을 구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면적을 구하라고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문제에 접근하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되는 건 너무 쉬워서 안 되겠죠. 내가 웬만하면 면적을 구하라고 하겠죠, 그죠? 자, 한 장을 넘겨봅시다. 제가 조금 넘고 좀 걷고, 그 다음에 150페이지 정리 15.4. 자, 정리 15.4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 정리 보기 전에 그림 15.5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fx하고 gx가 지금 그려져 있죠. 근데 a하고 b 구간에 x 이꼬르 a, x 이꼬르 b, x 이꼬르 b의 구간에서는 어느 그래프가 y축 선상에서 위에 있나요? fx가 위에 있다. 맞나요? fx가 위에 있다. 자, fx가 위에 있기 때문에 두 곡선이 이루는 두 곡선과 자 fx와 gx와 x 이꼬르 a와 x 이꼬르 b가 이루는 요 패곡선의 면적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 루트 a에서 b까지 fx 빼기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gx가 위에 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fx와 gx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 15.4를 제가 힘차게 읽어보면 함수 fx, gx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가 있는 거죠. 두 개의 함수가 있는 거죠.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fx가 gx보다 클 때 큰 놈한테 플러스를 붙이고 그 다음에 작은 놈한테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fx와 gx 및 직선 x 이꼬르 a, x 이꼬르 b로 둘러싸인 면적 s는 서피스 에리어는 a와 b의 인테그랄 fx 마이너스 gx의 dx로 푼다라는 거죠. 그럼 실전에 들어가 봐야지. 그래서 151페이지 예제 15.6은 별표 하나 혹은 당구장 친 사람들은 당구장 표시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문제를 보자. 자, fx 이꼬르 x다. 이 말은 여러분 45도 선상으로 1, 4분면과 3, 4분면을 통과하는 직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gx는 아까도 그려봤던 x제곱 마이너스 2x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좋아. 어디서 만나는지 난 알아야 돼. 이 두 개가 어디서 만나는지 알려고 그러면 두 개 값이 일치하면 되겠죠? 그러면 f 맞나요? s 이꼬르 제로, 5와 3이라고 딱 되죠. 아, 그럼 알았다. 그럼 그래프 모양을 그려보니 45도로 가는 y 이꼬르 x의 그래프가 있고 아까 그려봤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니 요 점이 3이고 요 점이 제로다.
부피의 면적을 구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문제의 본질이네까지가 이해가 되시면 P sub K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보시면은 이제 구하는 거야. 0부터 3까지 어디가 위에 있어요? 어디가 위에 있어? 보지도 않아. 이렇게 풀었어.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한번 계산하면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x의 3승 플러스 2분의 3 x의 제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자, 산수에 헷갈리지 맙시다. 산수에 요거는 2분의 9가 된다. 아주 간단하게 나오죠.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풀어봤고 그다음에 부피 151페이지 입체의 부피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적분 문제에서 부피를 구하라는 건 지금 15.7에 보면 부피를 이런 그림을 x축을 중심으로 하거나 y축을 중심으로 360도를 회전시켰을 때의 최적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부피를 볼륨이라고 하고 우리 부피 알죠? 부피는 뭐냐? 최적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볼륨을 높여라 할 때 볼륨, 소리의 양을 볼륨이라고 하고 부피도 볼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할 때, 자, 회전체의 부피를 구할 때 여기 152페이지 회전체의 부피라고 나오죠. 회전체의 부피. 자, 회전체의 부피를 봅니다. 자, 연속인 곡선 y fx 폐구간 AB가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생성되는 회전체의 부피를 V라고 하자. 아까 제가 부피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볼륨이라고 했죠. x축 수직인 평면으로 회전체를 자를 경우에 그 단면의 넓이는 sx, s는 뭐라고요? surface area, sx는 파이 fx의 제곱이다. 따라서 회전체의 부피 V는 회전을 시켰으니까 파이는 들어가. 그죠? 그 다음에 A하고 B 사이에. 그 다음에 이거예요. 대신에 x 이꼬르 gy 그 밑에 있는 15.4식에 보면 곡선 x 이꼬르 gy 그 다음에 y를 중심으로 c하고 d의 폐구안을 가질 때 y축을 중심으로 회전됐을 때는 v는 파이 곱하기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요 독립변수와 요 독립변수 그 다음에 축상에 있는 이 값들이 다들 같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x축으로 회전을 했을 때 y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했을 때 x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했을 때의 부피가 구해진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15.7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어렵지 않죠? 네. 자, 15.7에 보면 자,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게 한다. 그래서 머릿속에 확 집어넣어버린다. 또 나왔어. fx 이꼬르 x제곱 마이너스 2x가 딱 나왔네. 자, 그 다음에 x축에 의해 둘러싸인 부분. 자, x축이라는 말은, 자, x축은 내가 아까 얘기해줬는데 y 곱절이라는 뜻이. 그죠? 그 둘러싸인 부분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생성되는 입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두 직선이 만나는 지점을 먼저 구해야 돼. 왜냐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지. 그래도 귀찮은 건 아니지만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거 왜 눈이 나빠져서 이거 못 맞춰.
제가 요즘 수업하면서 1인극 하는 것 같아요. 자, 맞췄다고 치고 얘가 X축을 중심으로 돌았을 때의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점은 어떻게 알아요? 사실 구할 때는 X제곱 마이너스 2X 있고 제로를 하죠. 그러면 얘가 이거 늘더라고요. 이게 0,0이구나. 얘는 2,0이구나. 그럼 정해졌어. 0에서부터 2까지. 자, 그럼 됐으면 그냥 식을 세워봅시다. V는 볼륨은 0에서 2인데 파이 빼놓을 겁니다. 자, 파이. 그 다음 fx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맞나요? 왜냐면 요게 사실은 아까 공식에서 gx가 되는 거고 요게 fx니까 이 0이니까 뭐 빼고 자식할 게 없지.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요거 세울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돼요? 두 개 맞나? 4x의 3승 플러스 4x의 제곱 맞죠? 네, 그렇게 된 거죠. dx니까. 그죠?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은 얘는 다시 4분의 4. 자, 지금부터 산수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산수를 하시면 요거 답은 15분의 16파이가 나오게 된다. 그죠? 자, 뭐가 있죠? 홀수분의 짝수 나온다고 했죠? 예, 이렇게 기억성이라 그래요. 자, 요거 저기 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다음에 15.8 보시면은 이제는 X축으로 회전하는 거는 한번 풀어봤어요. 이제 난 Y축으로 회전 한번 시켜봅시다. Y축으로. 자, 구간. 자, 회구간. X가 0에서 2까지일 때 아싸 그래프 그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자, 할 때 0에서 2. 여기가 0, 하나, 둘. 요 빨간 놈이 이렇게 돌아. 그때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도는 거 아니고 얘가 이렇게 돌아. 자, 그때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자, 그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는 기억나시죠, 그죠?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 이거 어렵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한 장을 살짝 넘기세요. 한 장을 살짝 넘기시면 또 이제를 또 하나를 더 풀어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예제 15.9 페이지 수 154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자, 구간은 똑같아.
그리고 난 그래프를 또 한번 그려야지. 이렇게 생겼을 때, 자, x축에 의해 둘러싸인 부분을 y축으로 회전시켰을 때 생성되는 입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죠? 자, 여기 보면, 그 첫 페이지가 잘못됐네. 제가 15.8 문제를 풀 때 제가 잘못 설명을 했는데, 이번이 바로 그런 문제예요. 자, 아이고. 자, 보시면. 자, 제가 15.8 문제를 y축으로 회전하는 걸로 풀었는데, 아니에요. x축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15.9 문제가 바로 그 문제. 자, 보시면, 여기가 0,0, 여기가 2,0일 때 이렇게 생기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돌려. 자, 예제 15.8은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걔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제 15.9는 이렇게 돌려. 그래서 제가 이 표식을 펴는 걸 까먹었어요. 이렇게. 아까 15.8은 이렇게 돌려. 자, 그러면은 기억나나요? 자, y축으로 돌릴 때는 v는 a에서 b까지 gy의 제곱 dy라고 표시한다 그랬죠. 그죠? 얘를 y축에서 정리하면 돼. 자, 근데 y축 선상에서 보면 요 선이, 요 빨간 선이 뭐가 되냐면 x 이꼬르 2. 자, 내가 이렇게 보면 여기서 요 함수를 빼야 돼. 여기서 요 함수를 빼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전체 요렇게 생긴 요 큰 원통에서 1번 동그라미를 빼면 돼. 그러니까 가량이 되면 전체 원통에서 빼기 1번의 전체 부피를 빼면 된다는 거지 뭐. 간단하지 뭐. 자, 그러면 이거 풀면은 어떻게 돼요? 자, 근데 중심이 이제는 y야, y. 요 AB가 x가 아니고. 그럼 중심 어떻게 돼요? 중심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2까지죠? 여기는 얼마야? x제곱이니까 2,0에서 2 쭉 올라가면 여기는 4. 그죠? 그러면 0에서 파이에 0에서 4까지 이게 왜 4야? 아, x 이꼬르 제곱인데 얘를 제곱을 하는 거죠. 얘를 제곱. 이게 x 이꼬르 2인데 이게 4되는 것도 2의 제곱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빼기 파이에 0에서 4까지 y t. 그죠? 근데 이거 왜 y야? 이걸 이렇게 놓으니까 헷갈리는데 x제곱이 이것도 y니까. 그래서 x제곱은 y거든. 그래서 그러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얘도 y고 얘도 y다. 그럼 y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나온다. 자, 그러면 그죠? 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아까 제가 실수했던 15.8을 한 번만 더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행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15.8을 한 번만 더 풀어드릴게요. 제가 실수해서 지금 가끔 나이 먹으니까 실수도 하네요. 자, 15.8을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15.8. 자, y 그래프를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자, 이게 0,0을 지나고 2,0을 지날 때 이렇게 생긴 놈을 어디로 돌린다고? 자, 어디로 돌린다고? x축에 의해 둘러싸인 부분, 아니, 이거 잘못했다. 15.8이에요. 15.8, 153페이지.
자, x축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을 x축 중심으로 돌린다. 이렇게 돌린다고.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놓는 게 좋아요. 저처럼 헷갈리지 않게. 자, 그러면은 x의 제곱은 y니까 v는 요게 헷갈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y가 얼마예요? 이렇게 푸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자, 아까 얘를 이렇게 돌린 놈이랑 어느 쪽이 클까요? 이쪽이 크죠? 얼마나? 아까 요거는 아까 y축 중심은 8파인가 나왔죠? 자, y축으로 해주면은 8파이다. 자, 5분의 32와 8 어느 게 커요? 이쪽이 크죠? 왜냐면 얘는 40이니까. 그죠? 그럼 이쪽이 훨씬 더 커. 그래서 이쪽이 1번과 2번 중에서 1번이 훨씬 더 크다. 얘는 y축으로 회전했을 때, 얘는 x축으로 회전했을 때.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부터 완전히 장을 뛰어넘어서 선형대수, 행렬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렬편 안 들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기초부터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